오랜 사진처럼 기억에서 막 꺼낸 듯한 풍경이 있습니다. 1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학교와 너른 가지로 그 곁을 품어준 나무 한 그루. 세월에 패이고 꺾이면서도 노목은 온몸으로 추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흙냄새, 땀냄새, 함께 뒹굴며 뛰어놀던 친구들, 수많은 추억과 아련함이 묻어있는 그 이름 고향. 생각만 해도 뭉클해지는 마음속 풍경이죠. 돌, 햇살, 볼을 스치는 바람결은 그대로인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시간에 갇혀버린 도시. 현재 있는 낡은 시설들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시설로 바꾸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다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재탄생시킨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도시. 도시는 오늘도 벅찬 꿈을 꿉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 사람을 꼭 닮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춘과 청춘이 만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도시의 봄. 도시의 청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시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듭니다. 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도시. 콘크리트빛 안에는 나름의 소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걸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시라고 그러면은 구조물, 그다음에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구조물과 물리적인 공간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죠.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구조물이 탄생이 되게 되고, 시대에 따라서 구조물의 성격이라든지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도시는 이제 인체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유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하고 자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서 번영을 하고, 또 사람이 나이 들면 그 이제 건강을 잃어가면서 이제 쇠퇴하는 것처럼 도시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 도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산업 구조 속에서 도시는 점점 확장해 갑니다. 밝음이 강할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법. 도시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엔 분명한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꺼져가는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을 순 없을까? 우리는 낡은 도시 곳곳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집이 낡아서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일자리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인구들, 활동할 수 있는 생산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새로운 일자리는 대도시에 생기는 것이 이제 이 경제 구조의 변화 추세라. 물론 도시 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야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겠죠.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기존 도시는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지혜. 우린 그 방법을 도시 재개발이라 생각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클 때, 그때는 그런 그 아파트 공급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시장 경제에서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근데 지금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선 시장에서 그런 그 많은 주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못 되니까. 또 저출산 문제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실은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 방식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꼬불꼬불 가파른 오르막길의 끝. 가는 길이 늘 축제날 같은 이곳은 부산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파스텔 빛으로 마주한 이웃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감천동은 이제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출발이 달랐습니다. 거기가 다 이렇게 노령화가 돼서 노인들 사는 도시가 돼버렸는데 옛날 방식으로 했으면 다 헐어내고 거기 아파트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풀뿌리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굉장히 개성을 가진 개성과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가진 그런 도시 공간이 됐잖아요. 외면당하던 달동네가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로 손꼽히기까지. 생활, 경제, 문화. 그 뒤엔 재생이란 공통어가 따라붙었습니다.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로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부산시가 힘을 합치면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벽은 화사한 빛으로 태어났고 빈집들은 아기자기한 카페와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변화는 해마다 늘어나는 방문자 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닌 지역이 가진 세월의 흔적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 재생입니다.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입지를 하고 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오게 하는 기본적으로 이 개발의 시대의 개념이었습니다만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고 있는 사람, 영업하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억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는 곳. 점처럼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곳, 도시. 도시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덧입혀지며 삶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시의 젊은 생명력을 자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이자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 같은 곳이죠. 거주민의 평균 연령 36.7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런 화려함의 상징 세종시에도 아련하고 애틋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역사의 고장 조치원인데요. 밤이면 그늘이 드리워지는 곳. 하늘의 별처럼 눈부셨던 세종시의 첫사랑 조치원. 그 청춘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덜컹거리며 길을 쫓는 세련되진 않지만 설레는 소리. 타인의 시선 따윈 관심 없다는 듯 기차는 간이역을 스쳐 지나갑니다. 떠나고 돌아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시간을 내려놓고 가는 작은 간이역. 역은 기차가 뱉어놓은 숱한 사연들을 조용히 삼킵니다. 조치원을 향해 달리는 추억 찾기에 젊은 보컬리스트 권미애 씨도 함께합니다. 화려한 서울 생활을 접고 5년 전 세종의 둥지를 튼 그녀. 은근하고 풋풋한 조치원 매력에 빠져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치원 엘레지에는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잊혀진 보물 노래하는 조치원 엘레지에는 떠나온 사람들의 아련한 감정과 신도시를 바라보는 조치원의 쓸쓸한 마음도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시를 딱 봤을 때 선생님의 청춘이 느껴졌고요. 그런 청춘의 시간들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이 나고 자라셔서 지금 중년의 시간까지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있었던 장소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 가사 안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 공간에서 느꼈던 사랑과 추억과 그 기억들을 좀 첫사랑의 마음으로 아련한 마음으로 노래에 담고 싶어서. 과거 조치원은 인근에서 가장 큰 장이 열렸던 곳입니다. 서울이나 아랫역을 향할 때 이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국도와 국철이 지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북적이는 사람과 함께 문화가 마주치고 쌓였던 곳,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만들고 화려한 봄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1905년에 우리가 이제 경부선 철도가 놓여지고 또 일본 국도가 이제 지나는 그 길목에 조치원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지정학적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죠. 경양각지가 있던 그 많은 그 물류가 이곳으로 몰려왔었어요. 그 조치원 그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었는데요. 지금도 그 신흥리 9거리가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은 9군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 9거리 주막에 가마꾼들이 들렀다가 사람이 하도 많아 가마를 잘못 들고 가는 바람에 신부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치원은 북적거리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도시 한쪽은 정부 기관들이 들어서며 최첨단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편에선 과거의 화려함을 기억하며 복사꽃이 다시 피길 기다리는 현실. 신도시에 맞춰진 서치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구도심까지 비출 수 있을까? 세종시의 도시 재생은 태생적으로 달라야 했습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 스페인 북부 소도시 빌바오입니다. 빌바오는 철강과 항해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재생을 시작한 곳에서는 빌바오 효과라는 수식어를 기대합니다. Hola, bienvenido. Mi esposa Maite. 빌바오의 과거와 현재를 오롯이 눈에 담고 있는 루이스 씨 가족. 수십 년 전 이야기가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Con el boom de la industria, aquí vino mucha gente de la inmigración. Entonces empezaron construyéndose chabolas, casas de cualquier manera en las laderas de los montes y tal.
Los autobuses eran un desastre, los trenes iban llenos de gente y para ir a trabajar mi padre, por ejemplo, cogía un bote. 과거 제철과 조선 사업으로 융성했던 빌바오.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지만 1980년대 불황으로 철강 산업은 쇠퇴했고 바스크 분권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Y por lo tanto, digamos que tocamos fondo, un fondo muy negro en aquel momento, y tenemos que tomar una decisión. ¿Reconstruimos lo mismo que teníamos antes, aun sabiendo que la crisis parecía que iba a durar más tiempo, o aprovechamos la ocasión y apostamos por un horizonte diferente, por una ciudad que tenga una base económica diferente? Y entonces es cuando se toma la decisión de dejar de ser una ciudad industrial y pasar a ser una ciudad de servicios. 침체된 도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부흥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됩니다. 1997년 미술관 개관 이후 인구가 40만이 채 되지 않던 빌바오에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빌바오 효과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간을 넘어 희망이 되고 있는 도시 재생. Un ejemplo práctico de esto que estoy apuntando, en los astilleros que existían donde hoy está el Palacio de Congresos, trabajaban alrededor de 6.000 personas, directa e indirectamente en los astilleros, unas 6.000 personas. Hoy, alrededor del Museo Guggenheim, trabaja la misma cantidad de gente. Cerca de 6.000 puestos de trabajo dependen del museo. Por lo tanto, hemos conseguido trasvasar puestos de trabajo de lo que antes teníamos y quebró a nuevos sectores económicos, como es ahora el sector pues, de los servicios para las empresas, el turismo, los congresos, etc. 쇠퇴한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며 전 세계의 도시재생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있는 빌바오. 도시발전과 경제부흥,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로 돌아왔습니다. 강변의 항만시설을 철거하며 강수질 개선에 나섰고 더러운 강물을 정화하는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먼저인 빌바오. 복지에 초점을 맞춘 빌바오만의 빌바오 시민을 위한 도시 재생이었습니다. 빌바오시 변화는 미술관만이 아닙니다. 1909년 와인 거래소로 개장했던 아주꾸나 젠트로와 빌바오 도시 재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죠. Este edificio es muy querido por toda la sociedad bilbaína por todo lo que representa. Porque aquí han trabajado muchas bodegas y tienen mucha vinculación con la ciudad. Siempre ha estado muy ligado. Todo el mundo lo conoce por la Alhóndiga en la ciudad. Es un edificio muy querido. Es un edificio que está protegido porque es un bien cultural denominado por el gobierno vasco. Por eso se han conservado todo lo que son las paredes y las fachadas del edificio. Se ha conservado todo lo que es la crujía que llamamos. En el interior se vació totalmente y se pasó, digamos, el proyecto a Philippe Starck para que ideara el nuevo proyecto del ayuntamiento. 낡고 허름했던 외관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복원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겪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드디어 지난 2001년 문화레저 스포츠센터로 변신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공간. 버려졌던 공간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온기가 감도는 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Pero yo sobre todo pondría también la atención en lo que ha supuesto Azkuna Centro como punto de encuentro para toda la sociedad. Y cuando hablo de toda la sociedad me refiero tanto a familias
como a personas que trabajan, como a los turistas, como a las personas mayores, a los jóvenes. Todos se dan cita aquí a Azkuna Zentroa para hacer muchas cosas diversas. 알론디가 빌바오, 100년 된 포도주 저장고에서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의 완벽한 변신. 이 모든 건 시민 거버넌스인 빌바오리아 2000과 메트로 30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메트로 30은 정부와 민간을 조율하고 리아 2000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Vale, pues esta zona antes, como el edificio estaba abandonado, pues era una zona que no tenía mucho valor, pues bueno, estaba un poco triste y gris. Y ahora, pues bueno, es toda una experiencia cultural, o sea que pega un cambio radical, es decir, vamos, 100%. Yo suelo venir sobre todo al cine, que está en la planta baja, y la verdad es que estaba bastante bien. Y también suelo venir a las salas de estudio, de vez en cuando la biblioteca de la uni está llena. Además me pilla cerca de casa, lo que es una buena ocasión, es una buena oportunidad para venir cerca y no desplazarte hasta la universidad. Y también solemos venir los amigos a la cafetería que hay en la terraza, que está bastante bien. 오래된 건물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 용도로 재활용한 모습. 단순히 부수고 새로 올린 건물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빌바오는 시민의 힘으로 보여줍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점으로서 말이죠. Nuestro futuro evoluciona con la sociedad, en función de lo que la sociedad esté también demandando y cómo esté también evolucionando. Bilbao hasta hace pocos años no era una ciudad conocida por su programación cultural, ahora sí. Y la sociedad tiene cada vez más conocimientos sobre la cultura contemporánea. Entonces nosotros somos un espacio con una programación viva que evoluciona en función de cómo evoluciona también la sociedad y el sector cultural. Por eso antes me refería a la palabra conector. Entonces ese conector tiene que estar siempre muy actualizado con el día a día de la sociedad, porque somos contemporáneos.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창원이 통합되기 전 마산시로 불렸던 곳입니다. 조선업이 꽃피었던 도시죠. 마산이 보면 아주 좀 역동적으로 좀 도시가 변했는데요. 아마 지금 하포만이나 이제 무악산에서 바다를 하포만을 바라볼 때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침체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아주 급격히 떨어졌었고요. 창원시가 발전하면서 마산의 상권들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상권 기능을 잃어버린 빈 점포들이 늘어갔습니다. 맥이 끊긴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에 프로젝트 소울이라는 지역의 그 작가분들이 화가였습니다. 작가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림시장 지하의 그 빈 공간을 이제 그림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괜찮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사실은 창원이 그 국토부의 테스트베드 제기까지 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골목에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탄생한 골목길이 바로 창동 예술촌입니다. 관람객을 유도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창의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곳이죠. 예술인 50명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면서 체험 위주의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5, 60년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마산의 추억과 향수. 그 개성의 예술을 접목시키며 도시 재생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보물찾기 같은 기분도 좀 들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지금 여기 솔직히 스탬프 투어 코스 이거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딴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이 곳을 다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흥미로워요. 골목을 따라 세월이 흐르고 원도심의 기억을 예술이 끄집어냅니다. 문화 위에 새겨진 소통이라는 두 글자. 거기에 추억과 낭만은 이들에게 선물 같은 덤입니다. 제가 지금 탄탄대로요. 아, 문화의 힘이 크죠. 왜냐면은 이제 쇼핑은 이미 또 큰 어떤 뭐 대형 그런 쇼핑몰에서 하지만 이런 소소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는 이런 곳만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느리게 걸으면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갤러리를 본다든지 작가와 만나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제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창동으로 바뀌면서 예술촌의 역할이 많이 큰 거죠. 창동 예술촌은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골목을 가꾸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고 예쁜 화분과 나무들을 시민들의 기금으로 가꾸는 3.15 나무 프로젝트. 도시는 또 한 번의 청춘을 기다립니다. 상인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먹으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200년 된 도시가 하루아침 바뀌는 거 아닌데 이 재생사업 자체가 긴 미래를 그 오래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의 나의 만족도는 약하지만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이 동네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놀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죠. 행복이라는 두 글자. 그 마음은 조치원 하늘 아래도 흐릅니다. 웃음소리 한번 호방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돈 좀 많이 모으셨나? 우리 왕성길은 13억 정도 마련했습니다. 13억이나? 전이면은 200억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희는 많지 않아요. 360억이라. 공모사업 가서 딴 금액들이고요. 공모사업 계획서부터 수립서부터 기본 계획서부터 주민들이 다 주도하시고요. 발표도 주민들이 하세요. 뭐 행안부, 농림부, 국토부 주민들이 직접 다 발표하고 평가받고 그래서 전국에서 1등으로 당선되고 그렇게 해서 따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흔히 도시재생에 있어 거버넌스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인데요. 이들의 성과는 단순한 협치가 아닌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똑같은 모습에 일단 놀랐지만 그래도 그게 그다지 변화할 거라는 생각은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조치원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관에서 주도를 막 하거든요. 근데 저희 조치원업은 주민이 먼저 아이템도 내고 무엇을 할 건가를 발굴해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민들이 바람이 잘 됐다 할까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떤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 살려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경제, 일자리, 문화, 인프라 모든 것들을 다 수반하고 있어요. 될까 했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세종시를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있어 선두에 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죠. 같아. 어디 방역하러 나오신 분들 같아. 사업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만든 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 벽돌로 하자고 제안 잘하시죠. 제가 제안한 거는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퇴색되고 낡아버리니까 네. 벽돌로 해서 좀 품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관리하기 좀 유지 관리가 편하게끔 했는데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벽화보다 100배 난 것 같아요. 색도 안 받아. 도시 재생하면 떠오르는 천편일률적인 벽화를 배제하고 우체국 돌담을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조치원 인근 대학생들도 5년 전부터 주변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상인들이 손을 잡고 왕성길 부활을 꿈꾼 지도 5년째.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불법 주차도 걷어냈고 갈라지고 지저분했던 담벼락은 이제 곱고 예쁜 액자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뭐 장사만 하던 사람이라 어떤 뭐 그런 공모 사업에 할 줄도 몰랐고 했었는데 이제 시 행정가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 낙후돼 있던 그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세내로 12길.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선 왕성길로 불립니다. 과거 젊음의 거리였던 명성을 되찾고자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졌고 지금은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동참하면서 바꿔나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바로 세종시 도시재생대학 덕분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저희도 그 각 지역마다 협의체 구성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도 옆집만 알지 한 집만 넘어가도 서로 만나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체 구성해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길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 전화. 교육을 통해서 자꾸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이 안착되기까지 주민들과 호흡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움을 준 곳이 바로 세종시 도시재생대학입니다. 팀별 맞춤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되살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고 이제 저희가 구에서부터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저희가 마을 조성도 잘 되고 마을 또 이렇게 관합도 잘 되고 해가지고서 뜻은 깊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은 좀 관이 다 해버리는데 지금은 좀 도시 재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기회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지지요. 좋아하고 또 왜냐면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니까 탈적으로. 그러니까 좋지요.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세종시 도시재생대학.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주는 곳. 한마디로 생각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죠.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의 1%가 도시재생대학교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하면 성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조금 게으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했으면 성과라는 것이 적은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에 맞추어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으면 다시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자,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또다시 도시재생대학교에 들어오시고요. 성과를 보신 분들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왕성길만큼이나 유서 깊은 마을, 100년 역사의 신흥리입니다. 이 길을 거치지 않은 조치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성했다는 신흥리. 잃어버렸던 세월을 찾아 누구보다 열심히 도시재생에 뛰어든 신흥리 어르신들. 청년처럼 힘은 없지만 열정만큼은 청년 못지 않습니다. 덕분에 멈춰있던 신흥리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생센터 세우면서 새로 마을이 바뀌어가면서 길 나고 소방도로 나고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마을에 하나씩 주차장 생겨, 또 집들도 새로 다 이제 조금 어떻게 해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새 집도 많이 늘어나고. 재개발을 한다 해더라도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못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떠나야죠.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솔직히 서민들은 힘들어. 다 잘할 것 같아도 다 힘들어. 근데 여기는 정이 있잖아요. 아직은 정이 있잖아요. 삶이 녹아있는 터전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5년 국토부 공모를 통해 추진된 신흥사랑주택입니다. 여기 가면은
운동기구 뒤로놓지 목욕탕 있지 좋더라고. 맨날 와 씻어야지. 저소득 고령자 80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 지난 9월 신흥리엔 희망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화장대가 이렇게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가 헤드가 이렇게 가거나 TV로 했다가 여기 TV 여기다 놓으면 안 되나?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사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집이 너무 좋아. 아우 깨끗하게 좋지요. 우리 맨날 만나야지 이제. 여기 노인정에서 만나고 놀아야지. 우리 노인의 신흥1, 노인 여자 노인의 총무님이셔.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시고 재밌게 사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재밌게 이제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얘들랑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여생 보내시다고요.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신흥1가 그만큼 절임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신흥1가 살기 좋은 마을로 이제 평가가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시게 된 거죠.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관계망을 지원해주고 소득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세종시형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의 또 다른 이름, 문화재생. 조치원의 애환을 함께했던 한림재지 건물입니다. 세종시의 첫 등록 문화재이기도 한데요. 시를 뽑는 제사공장으로 출발해 2000년 중반까지 조치원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안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는 전문가들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업체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그 기점이 한림재지에서 시작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에서 전문가들이나 또 문화 활동가, 기획가들도 그 창조의 기점을 한림재지에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도심 속 폐산업 시설을 활용해 문화예술의 순기능을 덧입히고 문화재 보존과 부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변신. 조치원 문화재생 크러스트의 거점지로서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 15세기 세계 최강의 해양 대국,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포르투갈 리스본입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던 리스본은 안타깝게도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고 지금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리스본에선 유명한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황학동 풍물시장 같기도 한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둑시장입니다.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체 이건 다 어디서 구했을까 싶을 정도의 물건들이 산타클라라 광장을 꽉 채웁니다. Eu, em relação à terminologia propriamente Feira da Ladra, não sei a origem, não conheço a origem. Ela é muito provável que tenha a ver com esse facto de estarmos aqui perante uma situação e um lugar que, como é uma feira popular, e ao longo da história, certamente, várias situações foram de produtos que foram roubados e que estavam à venda aqui. 마트와 백화점이 넘쳐나는 리스본에서 긴 세월을 버텨왔다는 건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 리스본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은 아닐까요? Os colecionadores gostam de vir à procura de peças que não encontram noutros sítios. E basicamente acho que é por aí, é encontrar tesouros escondidos. É giro andar aqui e ver gente de diferentes países. It's very cheap, I think, because now I am buying lots of presents to my friends, to my family, so it's a really good place to make shopping, I think.
포르투갈 리스본 여행 가운데 요즘 말로 가장 힙한 곳을 찾으라면 아마 이곳 엘렉스 팩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렉스 팩토리는 한때 리스본에서 잘 나가던 방직 공장으로 쓰이던 단지입니다. 지금은 젊음이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I've been here a couple of times and they're here the first time and I really wanted to show them because I think it's really hip and cool area that you can roam around in, something you don't find in every city, I think. 19세기의 공장 단지를 기반으로 한 엘렉스 팩토리는 복합 업무 공간이자 쇼핑 공간, 그리고 문화 창작소로서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처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을 원하거나 예술을 꿈꾸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창작 놀이터가 돼주고 있습니다. A ideia foi, temos espaço vazio, gigante, em plena altura da crise, 2008, tínhamos então espaço que podíamos alugar a artistas ou cultura ligada sempre à arte a preços baixos. Então vamos alugando a artistas, o primeiro ateliê foi tudo muito orgânico, não foi nada pensado, foi orgânico e por isso é que eu acho que o sucesso é este. 길이가 채 200m도 되지 않은 이 작은 거리는 주말이면 하루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했던 공장거리가 24시간 젊은이의 에너지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완벽한 성공은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Desde que a LX se tornou o espaço que é hoje em dia, trouxe muito mais negócio para as redondezas de Alcântara e muito mais movimento nesta zona. Ou seja, a partir ali de 2015 isso começou a surgir e sem dúvida alguma que hoje em dia, mesmo em questões imobiliárias, comércio, existe muito mais coisas desde que a LX teve este boom aqui na cidade. É extraordinário, há aqui uma energia e uma multiculturalidade incrível que a todos nós artistas nos ajuda a fazermos do nosso dia-a-dia um acrescente de valor para aquilo que é a cultura e a vida portuguesa.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엔 조치원읍 중심가로는 차 없는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상권 활성화의 기회를 주고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조치원 청춘문화제. 이 역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조치원읍 중심가로를 지난 2017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이후 올해 처음 시민주도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시민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애들 체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있고 지역 주민 공연이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리 축제를 함으로써 이쪽 전통시장 또 이쪽 왕성목길 저희 쪽 모든 조치원의 상권이 몰려있는 지역으로서 상권이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춘문화제가 열리는 옆으로는 역사와 전통, 규모를 자랑하는 세종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축제를 찾은 김에 장까지 봐가려는 발길로 시장은 북적북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엔 이야기가 생겨나고 이야기가 더해진 곳엔 문화가 피어나는 거겠죠. 250년 역사의 세종 전통시장엔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겨납니다. 와보니까 제라의 시장도 생각보다 크고 그냥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마트보다. 오늘 장날 열리는 거 블로그통에서 검색해서 왔어요. 세종시 좋아하는데 다 최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증샷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진은 곧 문화니까요. 정겹고
활기찬 분위기가 들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저희 또래 친구들도 그런 맛집 탐방으로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경할 거리도 되게 많아서 이곳저곳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좋은 축제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아요. 뭐 도심재생 사업도 하고 한다고 뭐 이런 것들도 알리고 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로 성장해 가느냐,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갖는 공통의 숙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도시재생 키워드는 지속 가능이란 겁니다. 어떤 변화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 주민의 노력과 땀이 녹아있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행정적 동력이 뒷받침될 때, 흔들리지 않는 도시재생의 뿌리가 돼줍니다. 구도심만의 매력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드니까 조치원 쪽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조치원은 좀 오래돼서 좋은 느낌? 예, 좀 오래된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이라든가 뭐 푸근함이라든가. 예. 신도시 그 특유의 뭐 처음엔 좋아하지만 뭐 갈수록 이제 뭐 골목길이라든지 뭐 골목길, 뭐 시장, 뭐 작은 가게들, 오래된 뭐 이게 뭐 슈퍼 그런 게 한 번씩 그립죠. 같이 좀 상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또 그쪽에 없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사고 보완적으로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 고사리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학교의 오랜 친구에게 띄우는 소원 한 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의 100년을 묵묵히 지켜준 은행나무에게 네가 이 학교의 역사를 지켜주고 묵묵히 서 있었다니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병이 들었네. 네 건강의 열쇠를 풀어주고 싶은데 마음이 아주 커. 앞으로 계속 건강해서 오래오래 여기 있으세요. 그리고 예쁜 은행잎을 내려주세요. 내가 졸업하고 내 자식의 손주까지 다니고 있는 가족 같은 학교에 오늘은 의미 있는 꽃을 심는 날입니다. 여기 모인 이들보다 훨씬 세월을 많이 머금은 듯한 은행나무에게 약도 챙겨주고 친구, 외롭지 말라고 꽃도 심어줍니다. 이 앞에다가 이거 꽃 예쁜 거 심어주니까 좋겠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야, 이 꽃한테 힘을 받아서 빨리빨리 파랗게 자라나, 새싹이 나고 살아나라고. 화이팅! 도시의 100년을 내려다본 나무. 숱한 세월을 감내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목에 다시 잎이 돋고 부러진 가지가 이어지길 기원하듯 오래된 도시도 부활을 노래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움, 구도심의 그늘을 벗고 청춘의 새 옷으로 입은 조치원. 늘 똑같지 않은 모습으로 도시는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춘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어지는 곳,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춘과 도시가 만나 새로운 출발을 꿈꿉니다.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치원발전위원회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조치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면 단위 지역, 농촌 지역, 농촌 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면 단위에도 이 사업을 확산시키겠다. 보행자의 평균 시속 4km. 두 발은 도시 위에 있습니다. 수많은 발자국이 더해져 만들어진 길. 길은 이야기를 품고
도시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걷고 싶은 길, 살고 싶은 동네, 머무르고 싶은 도시. 낡은 도시를 되살아나게 하는 그곳엔 청춘들이 있습니다. 숨 같은 도시, 청춘들의 열정, 다시 찾아온 도시의 봄. 거기 잘 있었느냐고, 다시 우리와 함께 걸어보지 않겠느냐고. 도시는 오늘도 이렇게 초록빛 희망을 품습니다.